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성군에서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로 읍장이 탄생했습니다. 군수가 아닌 주민이 뽑은 읍장의 탄생에 고성군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주민자치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경남도 첫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의 주인공이죠. 김현주 현 상리부면장 나오셨고요. 오늘 내용을 학자 입장에서 분석해줄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뽑은 읍장이 고성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김현주 상리부면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좀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출연도 어렵게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연말이라 그 마을 동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네. 각종 사회단체 결산 행사가 많아서 예.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이후에 경남 최초라는 수식어 때문에 예. 제가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예, 또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네.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부담스럽지만 지금 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쁘게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 고성읍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자 발령이 나게 되면 제가 네. 아마 1월 2일부터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임기가 정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임기가 보장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읍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군수님이 발령을 내시면 뭐 1년도 하실 수 있고 1년 6개월도 하실 수 있고 네. 예, 예. 발령이 나는데 이제 공모업장의 경우는 네. 사업 성과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성 읍민들 입장에서도 좀 반가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고성읍장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뭐 승진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지역의 정치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고성읍장 선거 과정과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경남도 내 최초로 그 주민들이 뽑은 읍장 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6명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 이 자리에 이제 계신 김현주 씨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 이번 읍장 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그런 지방선거 못지않게 열기가 네. 굉장히 뜨거웠답니다. 네. 뭐 이것은 아무래도 고성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제 고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읍장 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표를 희망하는 분들 중에 그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 투표인단을 선발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200명 정도 이제 투표인단을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그 참가하고 싶은 분이 1950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굉장히 좀 되거든요. 뜨거웠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역 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업장을 뽑고 네. 우리 일을 한 맡겨 보겠다 예.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그 업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더 확산되고 더 네. 공고화되지 않느냐 정착되지 않느냐 이런 나름의 평을 좀 내리고 싶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업장 선거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발판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다른 그 자치단체에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번 그 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나 주민자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다라는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그 읍면동 그 선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2014년도에 강주 강상구에서 먼저 이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그 많은 곳에서 지금 이제 읍면동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시면 네. 되고 그 읍면동장은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과장이나 시의 과장이
과 같은 그 직급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청이 이제 과장과 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청의 과장들은 이인 허가권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읍면동장은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읍면동장은 실질적으로 지역 여론이나 민원을 파악해 가지고 네. 또 이 그 문제점을 본청에 이제 전달해야 되고 예. 또 들어온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 읍면동장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율을 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주민들 바로 옆에 일하는 일꾼이 바로 예. 읍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점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정 있는 그런 공무원이 선거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선출이 된다면 네. 무엇보다도 본청의 지시에서 의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 반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보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역민을 찾고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간다면 네. 진정한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더 정착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김현주 지금 이제 읍장님이 되실 건데 네. 큰 역할이 아마 기대도 되고 저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이번 주민선거를 준비하고 또 그 결과에서 중심이 되면서 경남의 주민자치 실감을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희 그 백두인 군수님은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 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라고 늘 네. 말씀해 오셨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또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주민추천제는 군수님의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또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은 고성읍을 책임질 읍장을 또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예. 그런 읍민의 기대와 자부심 또한 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추천 대표인단에 200명 모집에 1950명이 오셔가지고 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 그 증거인데 주민자치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직접 공약을 만들고 이걸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셨던 건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고성읍 발전 방향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뭐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등 6개 분야 그 공약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네. 다른 후보들의 그 제안한 내용도 좋았지만은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가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또 암벽 등반 시설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 정원 조성 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다른 후보님들의 그 내용보다도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점수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40%의 압도적 지지를 좀 얻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실현 가능성 부분이 높게 좀 평가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인단 선장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었죠.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이 정도 선거인단 경쟁률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니까 그만큼 뭐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기대감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꼭 그 긍정적으로만 그 볼 거는 아니고 예. 문제점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그 200명의 선거인단이 고성 주민의 모든 그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마 또 선거인단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후보자의 지인이나 네. 주위 분들이 그 지원했을 가능성도 꽤 높고 예. 그리고 당선인이 200명 모두 당선인한테 다 투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네. 40%의 득표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80여 명 정도가 지지를 했다는 소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 주민이 다 그 김현주 씨를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측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있고 또 아마 선거인단 모집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접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성이라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고 그렇다 네. 보면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제 선거인단이 좀 되고 싶어도 네. 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버리면 접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점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차원이 이제 개선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도 그 남녀, 노소 이런 비율을 좀 잘 좀 앞으로는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인단을 200명을 뽑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투표에 나선 분은 145명이신 네네. 거죠. 네. 자, 이 정도로 선거인단이 뽑힌다고 하면 그 수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훨씬. 예.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는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게 선거 기간 때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재정적으로 뭔가 좀 그 지원이 충분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좋으면 더 네.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 그 투표를 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좀 확대될 좀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번 계기로 선거인단 수 확대는 좀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성군이 백두형 분정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선상에서도 이런 고성급장 선출이 현재 주목받는 이유를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백두현 군수가 나름의 혁신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년 반 흘렀는데 본인의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고성의 혁신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바로 청년수당 네. 지급이었는데 이 청년수당은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중학생에게는 5만 원, 네. 고등학생 7만 원에 그 상응하는 그 뭐 포인트를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고성군도 그렇지만은 그 농어촌 지역의 인구수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좀 더 나은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청년수당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가 뭐 늘어날 일은 그렇게 없거든요. 국비 네.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부결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백두현표의 그 혁신이 좀 표류되지 않는가, 주춤거리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많이 그 들린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업장 직접 선출로 통해 가지고 또 나름의 반전의 기회를 좀 맞이하고 또 다시 혁신을 좀 가동시키는 그런 동력을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민추천제 선거가 고성이 경남 지자체 중 최초이긴 하지만 전국 최초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이 주민추천제 선거와 다른 점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일부 시군에서는 그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뭐 정보나 그 가점을 더 주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했지만은 네. 저희 고성군의 경우에 그 6급 그 공무원 중에서 5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좀 다른 네. 점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PPT 발표는 당연히 이제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선거인단에게 제공할 그 공보물을 제작한다거나 네. 또 어깨띠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처럼 좀 준비된 부분이 네.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존 업무를 보면서 이런 걸 준비하느라 시간도 네. 조금 많이 부족을 했고 네.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현장에 또 직접 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이번 주민추천제 선거는 새로운 시도다 이런 평가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읍면 동장 선출 과정이 그 기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그렇게 세밀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과 힘 있는 지역 그 소수의 세력들, 토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게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그 당선된 분이 주민보다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던 그 토 세력들에게 네.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민보다도 그들을 위한 읍면 동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읍면 동장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과의 어떤 가교 역할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치단체장이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사람을 동장으로 심어가지고 다음에 자기 선거에서 네. 그다음에 자기 이제 그 정치적 행보를 위해 가지고 예. 읍면 동장을 자치단체장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직사 연공서열제가 그렇게 탐탁하진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선제 그 업장 동장은 6급 주무관 중에서도 뽑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선출은 곧 5급 승진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 평소 일보다는 승진에 목을 맨 사람이 이거를 이제 기회를 활용을 할 수가 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자기는 진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차후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개선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선출에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텐데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나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2014년 이후로 점점 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남도 내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고승무 사례를 충분히 이제 지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지 선거라는 것이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는 앞서 이야기처럼 분열을 조장을 하거든요. 특히 조직 내에서 업무 능력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그 직선제라는 기회를 맞이해 가지고 만일에 당선이 되었다면 조직 내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또 네. 이제 부정적 기류가 흐르다 보면 오히려 그 공무원 사이의 결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을 우려 안 할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여하튼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출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우리 그 주민들이 호응에 기대되는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내야 되고 네. 본인이 발표한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첫 시도이고 또 주민이 직접 뽑은 만큼 앞으로 더 직접적인 활약을 해주시리라 기대가 큰데요.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십니까? 공모업장의 경우에는 또 사업 성과를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하고 네. 또 인재 추천권과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업장으로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가 또 주민수건 사업부터는 저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특히 그 고성읍에는 내년에 고성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도시 재생 사업 등 한 1,000억이 넘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또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 그 사업 선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제가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첫 주민 추천제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도 또 도민도 좀 너그러운 시선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선거 관련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네. 그 선출된 읍면 동장들은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에서 실수다. 실험 단계에 있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출마 자체를 저는 고려를 출마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네. 행정은 결코 실수나 실험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이 읍면 동장 선출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뭐 각종의 조사가 시행될 건데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 임명이나 선출이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예. 목소리가 정말 안 왔으면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청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네. 군수의 재선과
군수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활동도 하지 마시고 네. 저는 때로는 본청의 방향과 주민들의 그 목소리가 다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가지고 본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고성 국민을 위한 고성 국민을 위한 네. 그러한 행정을 꼭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과정과 성과는 기대만큼 성장통도 있을 겁니다. 모쪼록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비 김현주 고성읍장 그리고 조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